규제가 풀리면 시장이 열립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한국 배터리 업체 주가는 유럽 규제 완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상식과 반대 방향입니다. 유럽이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사실상 후퇴시켰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서울 증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규제가 사라지는데 배터리 주식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는 숫자 34%예요.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생산 거점 합산하면 34개입니다. 이 공장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유럽이 전기차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의무화가 흔들리면 공장 34개의 존재 이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유는 2023년,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완전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판을 바꾼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퓨얼 예외가 뚫렸습니다. 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차량은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금 유예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목표치 미달 완성차 업체에게 부과하는 탄소 벌금을 일단 미뤄주자는 겁니다. 2026년 현재 규제 완화 협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배경에는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 독일 내에 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실적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전기차로 빨리 전환할수록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는 이미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유럽 완성차 입장에서 규제를 늦춰달라는 요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연성을 준다고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 전환 타임라인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공장 현장에 닿는 속도는 빠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 증설 검토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온은 헝가리 이 공장 착공을 연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규제 완화 논의가 구체화되자마자 투자 재검토도 현실이 됐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수조 원 단위입니다. 이미 땅을 파고 기초공사까지 들어간 현장은 철수도 유지도 모두 손실입니다. 멈추면 매몰 비용이 생기고 계속 지으면 가동률 낮은 공장만 늘어납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지갑과 월급에 이 변화가 닿는 경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배터리 공장 가동률 하락, 한국 배터리 3사 실적 악화, 부품 소재 협력사 수주 감소 관련 업종 종사자의 생활비와 고용의 영향, 도미노의 첫 번째 패가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유럽 공장 한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협력사까지 연결된 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 규제 하나에 이렇게 종속된 구조가 됐을까요? 이유, 전기차 의무화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들은 법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 공급처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벌어졌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장기 공급 계약이 먼저 흘러들어왔습니다. 한국 업체 입장에서는 규제가 수요를 보장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계약된 물량이 나온다는 전제 아래 수조 원짜리 투자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 구조가 작동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요 보장의 근거 자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배터리 공장은 규모의 경제가 생명입니다. 절반만 돌리는 공장은 절반의 손실이 아닙니다.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생산량이 줄어들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공장 34개가 위험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장 34개가 동시에 위험해지는 구조를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의무화 완화 완성차 업체가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비중 유지, 배터리 구매 계획이 줄거나 연기 한국 공장 가동률 하락,
이 연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더 복잡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CATL과 BYD는 이미 헝가리와 독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유럽 완성차 업체가 공급사를 선택할 때 같은 품질이라면 더 싼 쪽을 고릅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규제 완화는 한국에게는 수요 감소를, 중국에게는 가격 경쟁 재개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두 가지 타격이 한꺼번에 옵니다. 34개라는 숫자를 다시 짚겠습니다. 모든 공장이 동시에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해진 공장들이 줄줄이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재검토가 축소로, 축소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는 공장이 34개라는 겁니다. 마트장 바구니에 담기는 물건들, 편의점에서 사는 음료, 냉장고를 채우는 식비가 이 구조조정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배터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줄거나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결국 그 사람들의 생활비 전체에 영향이 닿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이란 항상 그런 방식으로 개인의 지갑까지 흘러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규제 완화가 일시적 유예에 그치는 경우입니다.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유럽이 다시 강화 방향으로 돌아선다면 이미 지어진 한국 공장들은 오히려 선점 자산이 됩니다. 단, 이 가능성은 유럽 기후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 전기차가 얼마나 빠르게 유럽을 잠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규제 완화가 고착화되는 경우입니다. 중국산 배터리가 유럽 공급망에 안착한다면 한국 업체들은 과잉 설비를 아는 채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유럽 사업 적자 흐름은 이미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일부 공장은 ESS용 배터리나 다른 차종 공급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유럽 현지 완성차와의 합작법인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입니다. 전부 살리거나 전부 닫는 것보다 선별적 구조조정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지금 배터리 3사가 검토하고 있는 플랜 B의 방향이 이쪽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규제 리스크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유럽 현지 생산 없이는 애초에 입찰 자격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지 않으면 미래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규제를 믿고 투자한 게 아니라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게임에서 배제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공급자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대형 수요자가 규칙을 정하고 공급자는 그 규칙에 맞춰 설비를 짓습니다. 규칙이 바뀌면 공급자만 손실을 입습니다. 유럽 완성차가 규칙을 바꿨고 손실은 한국 배터리 업체의 몫이 됩니다. 이 구조가 배터리만의 문제일까요?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글로벌 수요자에게 종속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유럽 완성차의 규제에 종속됐던 것처럼 한국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HBM 수요에 종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제 저전력 디램 설계까지 직접 장악하려 한다는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HBM 공급을 좌우하는 것도 모자라 일반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까지 손을 뻗겠다는 겁니다. 공급자 함정은 배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반도체 설계에까지 개입할 경우 한국 반도체가 어떤 구조적 위험에 놓이는지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유럽 전기차 규제 완화가 한국 배터리에게 보낸 경고를 오늘 읽었다면 반도체에서 같은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